네, 네 가지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동진세미캠입니다. 매수가는 17,600원에 보유 비중 30%인데요. 17,000원 선에서 계속해 등락을 반복한 끝에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동진세미캠은 제가 이 시간에도 벌써 기억으로 보면 세 번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이번에 반도체 소재주로서 일본과의 어떤 화이트리스트 규제로서 3대 소재주 중에 대표적인 그런 대장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17,600원대면 매수가가 조금 높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했을 때에 마음을 좀 졸이시는 듯한데요. 사실 동진세미캠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국고철을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좀 중기적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진세미캠뿐만 아니라 솔브레인이라든지 경인양행 또 이런 캠트로스, SK코롱PI 이런 소재 종목들은 특히나 이번 일본 그 수혜로 화이트리스트로 부각됐던 그런 수혜주들은 좀 길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도 아마 바닥권에서 14,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요. 자, 17,600원이면 매수가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동진세미캠은 여태까지의 어떤 일본에 대한 수혜가 발표되기 전까지도 실적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었고요.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배당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부터는 10월 달부터는 사실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큰 어떤 아주 큰 배당 메리트가 있는 배당 대표적인 종목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신다라면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좀 중기적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가 17,600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저 저점에서 또 주가도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에 다시 재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관점을 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손절가는 일단은 16,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6,000원대가 무너지게 되면 15,000원, 14,000원대까지도 기술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16,000원을 지지해 준다라면 그대로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가격이 18,800원입니다. 19,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라면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신 이후에 다시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훨씬 저점인 가격대 16,000원대가 온다라면 그때 다시 조금 더 재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고요. 동진세미캠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10월 8일 이후에 옆으로 붙이면서 횡보하는 그림들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날 이후에 한 6거래일, 7거래일째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본다라면 처음에 나왔던 10월 8일 장대 양봉 사이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저는 이 소재주들의 흐름들이 한번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매수가는 52만 6,8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0%로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리니지 2M 출시로 내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 종목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벌써 리니지2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증가 기대감 이런 것들은 벌써 시장에 노출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들도 지금 7월 달부터 해서 대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었고요. NC소프트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큰 게임 관련주이고 프로그램 회사인데요. 현재 그림으로서는 뭐 실적에 대한 우상향, 증가세는 그래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셔야 될 내용들이 있고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수급입니다. 이렇게 큰 종목들은 개인들의 어떤 매수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외면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의 눌림목 받은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50% 정도. 자, NC소프트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매수가가 52만 6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하락한 이후에 이게 조정이 끝이 아닐까 싶어서 지난번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구간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본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또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고
있고 또 신규 프로그램이나 게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홀딩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비중만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을 보고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듯 하고요. 그래도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라면 50만 원 정도를 보시고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면 5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구간에서 사실은 이제 비중을 지금 50% 정도 갖고 계시니까 반 정도만 줄이셔서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길게 신작 게임들과 함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HB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는 3,200원이고요. 보유비중 20%에 들고 계시네요. 이번 주 내내 기관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좀 부진합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HB테크놀로지 제가 OLED 관련주 중에서 덕산네오룩스나 에피시스템, HB테크놀로지, 힘스, 예스티 이런 종목들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OLED는 무조건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은 그 OLED의 검사 장비의 어떤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OLED 소재 쪽이라기보다는 장비 쪽의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주요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 정도의 거래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라든지 대만 쪽에 아시아 쪽에서도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의외로 HB테크놀로지 주가가 2,000원, 3,000원대에 있지만 시가총액을 본다라면 2만 원 또 만 몇천 원대에 있는 덕산이나 AP시스템에 비한다라면 그 대비 시가총액도 꽤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OLED 기업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주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잘 나오다가 HB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이 어찌 보면 기관들의 수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HB테크놀로지도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매수가가 3,200원이시면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고 봅니다. 비중도 20%면 적당하시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2,700원대 가격이면 이 구간에서 플러스 그림만 이어지면서 기관의 어떤 매도 흐름만 정리가 된다라면 신규 매수도 저는 좋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비중이 20% 정도 쉬니까 이렇게 2,700원대 정도 저점에서 한 10% 정도 비중을 더 추가하시게 되면 아마 평균 단가가 3,000원 정도로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3,000원은 금방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3,250원, 3,300원, 400원까지는 무난하게 단기적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오히려 비중을 한 10% 정도 늘리셔서 자금만 되신다라면 3,400원 정도 구간에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 비중을 반 정도 줄여서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만 그대로 추세를 타고 간다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셔도 괜찮고요. 자금 여력이 없으시다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OLED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올 연말 내년 초까지도 보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제이스텍입니다. 매수가는 12,4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정말 약간이지만 수익 중인데요. 조금 더 보유를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제이스텍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HB테크놀로지와 똑같은 OLED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이 반도체 장비와 아몰레드, LED, 또 모바일 장비 어떤 평판 디스플레이 쪽에 터치 스크린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은 장비별의 어떤 매출 흐름을 본다라면 디스플레이 쪽이 한 60% 이상 차지를 하면서 그 가장 중점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이스텍도 근데 이제 유난히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세도 그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가 이 종목도 방금 보여드렸던 HB테크놀로지하고 흡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17년도에 최고 실적을 보여주고 난 이후 2018년도 실적이 굉장히 저하되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2018년도에 현저하게 주가가 지금 급락한 모습들을 주봉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나 어떤 수급도 중요한데 실적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사실 그리고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는 건 뭔가 이 기업에 좋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건 M&A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실적만큼 또 보장이 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최대 실적을 보이면서 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실적의 우려감 또 실적 저조 때문에 주가 급락을 하고 최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이스텍을 제가 지금 주봉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일봉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점인 것 같은데
주봉의 흐름을 보면 아직도 이 종목은 저점입니다. 현재 그림을 보시면 추세는 살아나고 있고요. 제 차트에서 늘 제가 보고 있는 이 돈벼락자리의 흐름들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또 이 종목을 보실 건 2016년, 2017년, 18년도에 부채 비율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굉장히 부채 비율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늘어나고 있고요. 거의 무차입 경영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어떤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요. 매수가 12,400원이면 잘 매수하셨습니다. 뭐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또 특히나 지금의 눌림목 자리가 지난번 6월 달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였던 그 자리 정도까지 딱 눌러주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여서 뭐 크게 어떤 그 주가의 악재만 없다라면 또 유난히 이 종목은 OLED인데도 방금 보여드렸던 HB 테크놀로지하고는 다르게 기관 수급이 이미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도 손절가는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정해드린다라면 11,800원 정도 손절가를 보시고요. 저는 이 종목은 지난번 고점 14,600원을 돌파하더라도 그냥 길게 보시면서 중기적 관점의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